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 2-05장입니다. 리포지터리를 만들어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과정을 이제 실습을 해볼 건데, 이제 리포지터리 만드는 방식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리포지터리는 이제 좀 특이한 건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뭐 인텔리제이에서 인터페이스를 선택하거나 뭐 선택해서 생성하거나 실수로 뭐 클래스로 만들었더라도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일단 지금 만들 거는 퀘스천 리포지터리입니다. 말 그대로 퀘스천 리포지터리라고 하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패키지 분류를 하면 좀 좋긴 한데 지금 당장 뭘 할 건 아니니까 일단 SVB에서 자바 클래스 퀘스천 리포지터리 요렇게 이름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먼저 만들 것은 요건데, 만든 다음에 JPA에서 제공해주는 리포지터리를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인터페이스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어노테이션 리포지터리 이렇게 한 다음에 extends JPA 리포지터리가 없죠. 왜냐면 아직 우리가 빌드에서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일단 이렇게 계속 해볼게요. 리포지터리 extend 죄송해요. 요것도 틀렸네요. extends죠. 리포지터리 하고 그 다음 두 개를 요구합니다. answer랑 퀘스천이죠. 퀘스천 인티저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상속을 이제 인터페이스에서 extends로 이렇게 상속을 받는데, 제너릭 타입 두 개는 이제 첫 번째 엔티티 클래스 퀘스천이죠. 그래서 퀘스천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 해당 엔티티에 ID 자료형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ID 값을 스트링을 넣었다 하면 스트링 해주시면 되는데 아마 대부분 인티저일 겁니다. 그래서 인티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상속만 해주시면은 JPA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CRUD 메서드들을 그대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JPA 해보니까 이렇게 넣었었죠. 요거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상속을 받으면 컨트롤을 누르고 나서 JPA 리포지터리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그럼 이쪽에 이제 요 내부에 뭐 세이브나 아니면 뭐 딜리트나 get이나 이런 것들 있죠. find all이나 이런 것들, 이런 메서드들이 정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요거를 저는 그대로 복사해서 이름을 answer로 바꿔서 answer도 만들어 줄게요. answer 리포지터리 이렇게. 그 다음 여기에도 answer 퀘스천이 아니라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한 거 퀘스천이랑 여기 앤서 리포지터리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2개. 그런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 리포지터리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테스트를 위해서는 JUnit이라는 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JUnit은 책 여기 이쪽에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복사해서 여기 빌드 그래드에 갖다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코끼리 모양 뜨면은 이거 꼭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JUnit이라는 건 뭐냐면 자바에서 사용하는 어떤 단위 테스트, 그러니까 유닛 테스트의 프레임워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간단히 말해서 자바 코드가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자동으로 검사해주는 도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단위 테스트라고 해서 유닛 테스트가 있는데, 이제 하나의 뭐 메서드나 아니면 기능 같은 거를 독립적으로 테스트하는 거를 단위 테스트라고 해요. 근데 그 테스트를 좀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검사를 해주는 그런 도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뭐 딱히 실행하지 않아도 메서드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가면은 개발 속도도 향상될 수 있어요. 매번 수동으로 테스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다음 기존 기능이 뭐 깨지지 않았는지 그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 테스트를 할 때는 이 메인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밑에 테스트 폴더 보이시나요? 자, 테스트에 자바가 또 있습니다. 자바 com mySite sbb 보면은 구조가 똑같아요. 메인이랑 테스트랑. 그쵸? 그래서 진짜 뭐 개발할 때 코드 작성할 때는 여기서 작성하시면 되고, 테스트를 할 때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테스트 밑에 있는 스프링 부트 이쪽으로 올게요. SBB 어플리케이션 테스트스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시 코드에는 지금 스프링 부트 테스트 어노테이션이랑 그냥 테스트 어노테이션이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메서드 안에서는 이제 퀘스천을 객체로 만든 다음 뭔가 리포지터리 뭐 세이브, 호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요거를 잠깐 보면은, 자, 보이시죠? 이렇게 쓰는 거. 얘를 한번 볼게요.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복사해서 붙여 넣어보세요. 이 코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퀘스천 리포지터리를 직접 선언하고 사용하는 건데, 그냥 선언만 하면 안 되고요. auto wired라는 어노테이션을 달아 주셔야 됩니다. 자, 얘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객체 연결할 때 어떻게 썼죠? 이 SBB 어플리케이션 테스트스 해서 생성자 만든 다음에 퀘스천 리포지터리는 new 퀘스천 리포지터리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죠. 자,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원래 의존성 교육을 했었는데, 자, 오토 와이어드를 달게 되면은 그냥 요거를 자동으로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렇게 한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성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만들 때 직접 만들지 않고 오토 와이어드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얘가 알아서 객체를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스트 할 때는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서버를 반드시 종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종료를 한 상태에서 이제 테스트 서버를 실행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뭐 요걸로 실행하셔도 되고요. 전체 다 실행하고 싶으면 이제 요걸로 하시면 됩니다. 꼭 종료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실제 테스트를 진행할 때 꼭 기존에 있던 서버를 꺼야 되는 이유가 테스트용 서버랑 실제 서버가 동시에 같은 DB에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기존 서버를 끄고 테스트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이제 보시면 자, 이게 테스트가 잘 끝났다 하면은 이렇게 녹색으로 뜨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저장이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빨간색으로 뭔가 느낌표, 그러니까 요렇게 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맞지 않는 값을 넣었거나 뭐 오류가 났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가 끝난 후에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다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에 자, 요거 콘솔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퀘스천 해서 다시 세이브 두 번째 질문 저장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퀘스천 분명 잘 들어가긴 했죠. 여기서 그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로거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제가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로거를 우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보시면 hibernate insert into question 해서 이렇게 content create date subject id 하고 values 우리 이거 배웠었죠? 이런 문법.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물음표로 나오는데, 자, 이 물음표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실제 데이터는 이런 게 들어갔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DB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이 서버를 실행시킬 때마다 데이터를 크리에이트 모드로 하면은 다시 다 초기화를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업데이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테스트 한번 다시 돌리고 자, 저는 건등기 없긴 합니다만 서버 모드 서버를 끄고 그 다음 테스트를 돌릴게요. 자, 테스트 잘 됐고 그 다음 서버 실행해 보겠습니다. 업데이트를 바꿔줬고요. 그 다음 다시 콘솔에 접근을 해볼게요. 자, 퀘스천 했을 때 런 해보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들어간 거. 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일단 프로퍼티스 들어가셔가지고 DDL 오토 저처럼 업데이트로 돼 있는지, 그리고 반드시 테스트를 먼저 돌리고 나서 그 다음 서버 실행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돌리는 거 안 돼요. 자, 요거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의존성 주입하고 객체 만든 다음에, 자, 우리 JPA 방식이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 자체를 저장해버리면은 알아서 하이버네이트가 변환해준 뒤에 쿼리문을 날려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보시면 객체 이렇게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퀘스천 객체, 그 다음 셋 다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리포지터리한테 세이브 했더니 어떻게 됐죠? 어떤 쿼리들이 아까 봤을 때 요런 쿼리들이 날아가면서 이런 데이터들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체를 이렇게 만들고 세이브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테스트에서 봤었던 것처럼 요런 쿼리가 날아가는 겁니다. insert into question 하고 어떤 데이터냐 하고 보면은 이제 요런 데이터가 날아간 거죠.